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냐면요. 2013년 4월부터 있었던 사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땅을 살 때 내가 이 정도 돈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로 은행에 347억 원이 있다는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오늘 의정부 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고요. 법정 구속은 일단 면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단 복잡하긴 합니다. 사실 장모 최모 씨 오래전부터 재판 내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하는 것은 맞다 여러 차례 인정했었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지는 않아 왔어요. 네, 이번에 그 잔고 증명서 위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2년이었는데 법원의 선고는 1년이었습니다. 통상 이런 범죄가 2년 이 정도가 이제 보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감경이 된 이유는 자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병으로 인해서 보석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실형 이제 1년에 지금 이제 형이 나왔는데 글쎄요, 좀 뭐 사실 잔고증명서 위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내세웠었기 때문에 상식과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소위 조국 전 장관의 딸 소위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인식된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뭐 여당 지지층에서는 347억 원의 잔고증명서 위조인데 뭐 누구는 표창장 위조해서 감옥에 가서 몇 년 있는데 이유는 뭐 1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어쨌든 처음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선고가 내렸다는 점에서 뭐 윤석열 후보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심 사안이고요. 사실 이 사안은요, 2018년에 국감장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의 장제원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지금의 장제원 의원을 생각해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의 역할은 다른 역할이잖아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은 거죠. 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장제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 두 분 모두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신념이 부재한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명동 사채시장에 이런저런 흉흉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수천억 원이 든 채권 혹은 그런 통장을 들고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경찰에 잡혀갔고 그런 사안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기 사건으로 경찰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47억 원이나 되는 통장 잔고를 가지고 무언가 사기성 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런 장모를 두고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는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나 자기 신념이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 또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 해서 윤핵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 삼선 정치를 하면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당, 민주당에서 장모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도하다, 심하다, 이건 무리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 장제원 의원이 과거 제기했던 문제를 고스란히 지금 현재 똑같이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 됐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민주당의 현재 이 문제 제기 또한 당연히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윤 후보의 장모 관련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양평의 공흥지구 의혹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이 사안에 관련해서 윤 후보의 장모와 당시 그리고 양평군청 공무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사건의 개요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경기도 양평 소재의 부동산 개발 지역, 이른바 공흥지구라고 하는 곳이 설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 사업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개입해서 함께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위법 혹은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든가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장모는 물론이고 양평구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4명까지도 경기도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을 조치를 한 건데, 자, 그런데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뭔가 불탈법이 있었다면 단죄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경기도가 고발을 했다는 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의 수장이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공평무사한 일처리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들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산하에 지금 시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 잡아도 한 25개, 30개쯤 되는 걸로 제가 31개죠. 31개죠. 예. 그러면 이와 유사한 개발 사업이 경기도 일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것도 상대 후보와의 장모되는 사람이 개입돼 있는 이 개발 사업만 꼭 집어서 경기도가 고발을 한 것은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조금 좀 아이러니한 약간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진짜 이런 문제들을 개발 사업의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천, 포천 아니면 여타 지역에 벌어졌던 유사 사건들을 전수조사해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나중에 발표해서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부정행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모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일 텐데 사실 약간 좀 의문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타의 개발 사업에서는 보통은 뇌물을 줬다, 아니면 천문학적인 수익이 있었다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의구심을 품거나 아니면 손가락질을 할 만한 뭔가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고발 조치라면 그러면 이건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불과 2달 전까지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청이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 의뢰하면서 언론에 거짓 내용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짜고 치는 관권 선거가 어디 있겠느냐. 일단 해명이 조금 거세긴 한데요. 민주당 쪽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해명한다기보다는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병민 대변인이 정치적인 배경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실관계로 본다면 이게 이제 상식의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공흥지구라고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보통은 개인이 800제곱미터 이상 건물도 못 짓는데 350세대의 아파트를 갖다가 짓는 사업이 인허가가 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대장동 의혹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분양에서 수익이 얼마였냐? 800억 수익이었습니다. 그 중에 순이익이 2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 부담금은 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당연히 이 안에는 편법이나 불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이 상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거짓인지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따른 반박을 해야지 이거 경기도 이재명 뭔가 이거 의혹 있는 거 아니냐? 그 기획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있던 사실 편법 승인이나 개발부담금이 200억의 순이익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감춰지진 않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변명 또는 해명은 아니었다. 네.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업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상식과 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문제도 상식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건 선거다. 좀 너무 나아갔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양평 관련 사안 공지구에 그치지 않고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또 다른 의혹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다 땅 아니면 아파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장모 최 씨 의아하니까 살펴봐 달라. 잠실에 60평대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이 아파트 명의는 다른 사람인데 사실은 장모의 소유인 것 같다. 그리고 양평군에 역시 1220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명의는 다른 사람인데 장모의 소유인 것 같다.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의혹 제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땅과 아파트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좀 있는 겁니까? 네, 뭐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고요.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소유자는 김모 씨인데 실제로 그 아파트에 가등기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집에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하. 자, 그렇게 되면 이 집이 누구 집이냐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께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이거는 차명 의혹이 있다. 이래가지고 100만 원의 이제 과태료 벌금이 이제 부과가 된 그 경력이 있는 거죠. 예.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 측에서는 지금은 그 이후에 2020년인가 2021년까지 그 돈을 갖다 다 갚았고 명의는 지금 이제 완전히 김 씨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잠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토지에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세금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 뭐 한번 좀 살펴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뭐 민주당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라고 해도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관련돼 있느냐, 관련돼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보건대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투자를 아마 해본 적도 없을 거고요. 했다 하더라도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뭐 개입했을 개연성이야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장모조차도 아마 윤석열 그러니까 사위 되는 사람이 저도 어머니 같이 뭐 좀 해볼까요? 돈 좀 벌어볼까요?라고 하면 아마 손사래를 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검찰로서만 오롯이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장모에 대한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 되는 최모 씨에 대한 검증의 수위가 과연 적정한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국무총리급 정도 되는 분의 이 사생활이라든가 뭐 아니면 재산 문제라든가 이 정도를 터는 수준입니다. 이 국회의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수준의 장모에 대한 검증이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장모에 대한 검증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용인된다 한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과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의 처가도 당연히 이런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우리 정치권이 거기까지 나가도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공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윤석열 후보의 대응입니다. 과거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때 사실 그 가족, 뭐 어머니, 그다음에 동생 소위 말해서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의 수사는 그럼 과잉이 아니고 지금 본인과 본인 가족, 처가를 상대로 한 수사는 과잉이다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중간자적 입장, 어떤 진영에 편향돼 있지 않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글쎄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윤 후보의 장모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사안은요, 아마 이 사안일 겁니다. 불법 요양병원 운영건인데, 그러니까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이제 보석이 허가돼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음 달 일단 검찰에서는 결심 공판에서 형을 구형했죠. 다음 달에 선고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징역 3년형이 구형이 3년형으로 다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모두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참 안타깝지만 건강보험료가 머지않은 미래에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운영에 참여하면서 그 돈을 불법적으로 빼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1심에서 나온 징역 3년과 법정 구속은
그에 타당한 판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심도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한다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법정 재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안 보면서 사실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포인트는 네. 과거에 이 사건 한번 수사를 했었죠. 경찰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있어갖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당시 파주경찰서는 이건 혐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검찰과 법원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범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검찰과 법원이 맞다면 당시 과거에 이 사건 수사를 해서 면죄부를 줬던 파주경찰서의 서장이라든가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가 뒤따라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작정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강압적인 어떤 이런 결과물 이것에 너무 화색이 돼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당시 파주경찰서의 수사 결과 그리고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입장도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사건도 비슷한 사건도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측면이 있고 근데 장모 최 씨만 일단 무혐의를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그게 좀 이상했던 거 아니? 그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곳에 있었냐 이것도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네, 검찰의 가족, 친인척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은 지난 1심 때도 그랬고 앞으로의 판결도 핵심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당시에 이 요양병, 우리가 흔히 이제 사무장병원이라고 그러죠. 이 사무장병원이 원래는 허가가 안 되는 거죠. 네. 의사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비영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민간인들이 개설을 해서 그 국민들로 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갖다가 지급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간혹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장모가 2억 원을 갖다가 돈을 본인은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빌려줬으면 받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받는 날짜가 없지 않느냐. 그 책임 면제 각서라고 하는 거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은 변제 기일이 없는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없는 돈은 그거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투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1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개인적인 어떤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의 편법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독특해요. 뭐냐?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그런 재정이 불법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라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공개적인 또는 공식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도 윤석열 후보로서는 뼈아픈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달 1월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 달 뒤엔 또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